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예요. 가족 여행을 떠난 어느 집에 강아지가 보여준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과연 동물들이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김민수 씨 가족이에요. 아내 지영 씨와 초등학생 딸 서연이, 그리고 3살 된 황구라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어요. 황구는 정말 온순한 강아지였어요. 한 번도 짖거나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천사 같은 존재였죠. 민수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지영 씨는 주부로 집안일을 돌보면서 황구를 키웠어요. 서연이는 황구를 무척 사랑했어요. 황구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함께 놀아주고 산책도 다니는 정말 착한 강아지였죠. 민수 씨 가족은 매년 여름 휴가를 즐기는 것이 연례 행사였어요. 올해도 강원도 펜션을 예약했거든요. 황구도 함께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펜션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인터넷 후기도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선택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휴가를 기대했어요. 특히 서연이는 황구와 함께 산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상상하며 무척 들떠 있었어요. 황구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도 정말 잘 지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7월 15일 금요일 오후, 가족들은 짐을 싸서 차에 실었어요. 황구도 캐리어에 들어가서 여행 준비를 마쳤어요. 3년 전부터 황구와 함께 여행을 다녔는데 항상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도 금방 적응하는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지영 씨는 황구를 위해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도 챙겼어요. 펜션에서 심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서연이도 황구용 공을 가져갔어요. 황구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간식과 새로 산 로프 장난감까지 챙겼어요. 펜션에 도착하면 넓은 마당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황구는 평소처럼 얌전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했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쉴 때도 다른 사람들이 황구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해 줬어요. 정말 온순하고 착한 강아지였거든요. 서연이는 황구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곧 도착한다고, 재미있게 놀자고.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황구도 기분 좋게 반응했어요. 민수 씨도 백미러로 황구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최고였어요.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려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펜션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요. 근처에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서 정말 시원해 보였어요. 민수 씨가 차문을 열고 황구를 내려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황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거예요. 왈왈왈. 황구의 짖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는 절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 씨는 당황해서 황구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황구는 펜션 쪽을 보면서 계속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털도 쭈뼛하게 세우면서 마치 적을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눈빛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차 멀미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새로운 환경이라 흥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황구의 행동은 단순한 흥분과는 달랐어요. 뭔가를 심각하게 경고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온몸으로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황구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황구는 몸을 뒤로 빼면서 저항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서연이가 부르는 말도 듣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서연이 말을 정말 잘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펜션 사장님이 나와서 말했어요.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30년간 펜션을 운영했는데 가끔 이런 강아지들이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도시에서 온 강아지들은 자연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어요. 야생동물 냄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 씨 가족은 황구를 달래면서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펜션 내부는 정말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원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울창한 살림이 보였고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벽난로도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말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었어요. 방도 깨끗하고 넓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뷰도 좋았어요. 가족들은 만족스러워했지만 황구만 계속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황구는 펜션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불안해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아봤을 텐데요. 황구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밖만 바라봤어요. 지영 씨는 황구 밥그릇에 평소 좋아하는 사료를 부어줬어요. 하지만 황구는 밥을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황구는 정말 식탐이 많은 아이였어요. 밥 시간만 되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곤 했거든요. 그런 황구가 밥을 거부하다니요. 물그릇을 갖다 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물을 잘 마시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간식을 줘봐도 소용없었어요. 닭가슴살 간식을 보여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서연이가 걱정해서 물었어요. 황구가 아픈 건 아니냐고요. 민수 씨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체온을 재어봐도 정상이었어요. 코도 촉촉하고 눈도 맑았어요. 몸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행동만 이상했어요. 오후 내내 황구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가끔씩 펜션 밖을 보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황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황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가족들 옆에서 음식을 달라고 조르는데 말이에요. 지영 씨가 황구 좋아하는 치킨을 조금 떼어서 줘봤지만 여전히 먹지 않았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 같았어요. 민수 씨는 펜션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근처에 야생동물이 나타나는지요? 황구가 그 냄새를 맡고 그러는 건지요? 사장님은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가끔 고라니나 토끼 정도 나타나지만 위험한 동물은 없다고 말했어요. 멧돼지도 이 근처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황구가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가족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다른 강아지들도 이랬는지 물어봤더니 가끔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안심시켜줬어요. 밤 8시가 되자 황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펜션 문 쪽을 보면서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으로 다가가서 발톱으로 문을 긁었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문을 열어줬더니 황구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차 쪽으로 달려가서 차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차를 타고 떠나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황구를 데리러 나갔어요.
하지만 황구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밤 9시가 되자 황구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눈을 뒤집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황구가 죽는 것 같다고요. 지영 씨도 깜짝 놀라서 황구를 확인해 봤어요. 황구는 마치 중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어요. 숨도 거칠게 쉬고 온몸을 경련하듯 떨었어요. 정말 위급해 보였어요. 혀도 길게 빼고 있었고 눈도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응급 상황 같았어요. 가족들은 패닉 상태가 됐어요. 민수 씨는 즉시 결정했어요. 황구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지영 씨는 아까웠어요. 휴가 첫날인데 병원에 가야 하다니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황구가 더 중요했어요.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황구를 걱정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펜션 사장님도 놀라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정말 응급 상황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황구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싸서 차에 실었어요. 휴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황구를 캐리어에 넣으려고 하니 더욱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 같아서 가족들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구를 차에 태우니까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픈 것처럼 행동했어요. 민수 씨는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24시간 응급 진료를 하는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어요. 밤 10시 가족들은 급하게 펜션을 떠났어요. 황구는 차 안에서도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캐리어 안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황구를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황구를 쓰다듬어줬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말해줬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요. 지영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 환자가 온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데 민수 씨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사태 발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 씨는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 강원도 산악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치였어요. 지영 씨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산사태로 인해 여러 펜션과 별장이 완전히 매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 자신들이 방금 떠나온 그 지역이었어요. 정확히 그들이 묵었던 펜션 근처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뉴스에서는 오후 9시 30분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펜션을 떠난 지 30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민수 씨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뉴스를 자세히 봤어요. 화면에 나온 피해 지역 지도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들이 묵었던 펜션이 있는 지역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최고 위험 지역이라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 펜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펜션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헬기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모든 건물이 흙더미에 묻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황구가 갑자기 멀쩡해진 거예요. 아까까지 아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캐리어 안에서 일어나더니 꼬리를 신나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캐리어에서 나와서 민수 씨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를 민수 씨 무릎에 올리고 얼굴을 핥아줬어요. 정말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황구가 갑자기 괜찮아졌다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아파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지영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아까는 죽을 것처럼 아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멀쩡했거든요. 황구는 심지어 평소 좋아하는 행동까지 보여줬어요. 민수 씨 손을 핥고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어요.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황구가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가족들을 구해준 거라는 거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동물들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구가 바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였어요. 황구의 이상한 행동은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예요. 정말 영리한 강아지였어요. 펜션에서 보인 모든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짖으면서 경고하고 밥을 거부하고 아픈 척까지 한 건 모두요. 차에 타려고 했던 것도 그 위험한 곳에서 빨리 떠나자는 신호였던 거예요. 정말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민수 씨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황구 덕분에 가족 모두가 생명을 구한 거니까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영 씨도 황구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했어요.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아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황구가 자신들을 구해준 거니까요. 서연이는 황구에게 사과했어요. 왜 그러냐고 짜증냈던 것을 미안해했어요. 황구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황구는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황구가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말하니까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주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아진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했어요. 동물들의 예지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실제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황구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었어요. 평소 좋아하는 닭가슴살과 치즈를 주니까 황구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황구는 집에 돌아오니까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산사태 피해가 정말 심각했어요. 15명이 실종되고 수십 채의 건물이 매몰됐다고 했어요. 민수 씨 가족이 묵으려던 펜션도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어요. 건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펜션 사장님 가족도 다행히 미리 대피해서 무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펜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황구가 없었다면 가족 모두 그 펜션에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였어요. 민수 씨는 황구 이야기를 회사 동료들에게 들려줬어요. 모두들 믿기 어렵다면서도 황구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주의사에게도 자세히 물어봤더니 동물들이 실제로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산사태 전에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했어요. 특히 개들은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서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도 알아챈다고 했어요. 황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요. 집안의 미세한 진동이나 지하수의 변화, 가스 냄새 등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황구의 행동도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민수 씨 가족은 황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거든요. 황구를 위해 특별한 침대도 사주고 고급 사료도 바꿔줬어요. 매일 마사지도 해주면서 극진히 돌봐줬어요. 황구 전용 방도 만들어줬어요. 따뜻한 매트와 장난감들을 가득 채워서 황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황구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산책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유명한 강아지라며 칭찬해줘요.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황구 자랑을 하는 것이 취미가 됐어요. 우리 강아지가 가족을 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학교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도 황구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감동했다고 했어요. 황구의 영웅담은 학교 신문에도 실렸어요. 다른 반 친구들도 황구를 보러 와서 구경하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황구에게 특별한 목걸이를 해줬어요. 영웅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색 목걸이였어요. 지영 씨도 황구 전용 소파를 거실에 놓아줬어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황구는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됐어요. 모든 결정을 할 때 황구를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행을 갈 때도 황구가 가기 싫어하면 계획을 바꿔요. 황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 거죠. 황구가 불안해하는 장소는 절대 가지 않기로 했어요. 황구의 직감을 믿게 됐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황구를 보면 인사를 해줘요. 영웅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간식도 주고 가요. 황구는 산책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걸어 다녀요. 마치 자신이 영웅인 걸 아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에요. 수의사 선생님도 황구를 보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봐줘요. 정말 신기한 강아지라면서 건강관리를 더욱 꼼꼼히 해줘요. 이 사건 이후로 민수 씨는 재난 대비에 더욱 신경 쓰게 됐어요. 응급키트도 준비하고 대피 경로도 미리 확인해뒀어요. 특히 황구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어요. 혹시 또 다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황구 덕분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됐거든요. 황구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애교가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는 황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가족들이 즉시 주의를 기울여요. 황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거든요. 황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동물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어요.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황구 사례를 참고하게 됐어요. 동물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도 황구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동물의 재난 감지 능력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는 흔쾌히 협조하기로 했어요. 황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황구는 이제 지역의 유명한 개가 됐어요. 동물병원에서도 황구 이야기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들려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어요. 황구에게 가족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해요. 황구처럼 말이에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황구처럼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반려동물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재난에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응급 키트를 준비해 두고 대피 경로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족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날씨나 지형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환경에 갈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반려동물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여행을 즐기세요. 동물들은 우리보다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구처럼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반려동물이 신기한 행동을 보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동물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경험담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